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 결과에 더욱 시선이 쏠렸는데요.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을 하고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익 자금을 수수를 하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이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대법이 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을 하고 2심 판결을 확정을 했는데요. 2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요, 이 작년 6월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2심에서는 1년 10개월 정도가 감형이 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 2심은 이 혐의별 유무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 형량에 대해서만 판단을 달리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심과 2심이 형량에 차이가 있긴 했지만요. 이 혐의별 유무죄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재판부 결론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는요. 1, 2심 모두 북한에 전달된 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사례금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은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거라고 판단을 했고 대법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등을 추진할 정치적 동기가 분명했고 쌍방울 그룹 역시 이 전 부지사의 대남 요청을 받아들인 뒤부터 대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본 건데요. 특히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던 1심의 경우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100번 넘게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이 남북 사업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서 실제 경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과거 방북을 언급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평양을 방북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에다가 공격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죠. 경기도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은 건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에는 역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기소 자체에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은 거고요. 이 전 부지사의 1심 유죄가 나온 뒤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정식 기소를 한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방북비용 전달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가 또 번복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교체돼서 재판이 지연되는 등 말 그대로 이번 사건의 재판은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요.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로 회유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2심 재판부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니까 무죄를 선고해달라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는 목적으로 수원지검 내에서 연어회와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모의를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작년 4월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토대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후 수사검사인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에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가 음주한 장소라고 지적한 영상 녹화실 사진과 당시 출정 일지 등을 모두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수차례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까지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발언들 듣고 오시죠. 그날은 종이컵에 뭘 따라서 주길래 마시려고 봤더니 술 냄새가 나고 술 마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회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영상 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보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데다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인 경력이나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이 제공됐다고 해서 진술에 영향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 상당히 중한 형입니다. 이 형을 확정을 하면서 이제 세간의 시선은요.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별개의 재판을 받도록 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 기소했을 때 이 대통령은요. 희대 조작 사건이다 이러면서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검찰은 작년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면서 이 대통령을 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고 지금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이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며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을 향해서도 이 날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그간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건넨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주가 조작 대가로 쌍방울에서 일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고 이 대북 사업가에게 대신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라는 이 국정원 보고서가 있다며 재판부가 그럼에도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편파적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다시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요. 이 사건을 희대의 조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 대해서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의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최종심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 그리고 목적을 사실로 인정을 하면서 이게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이 이 전 부지사와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 판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인정된 만큼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재판에서는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보석신문 기일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거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처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알고 최종 승인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이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듣고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장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원심 그러니까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정말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회유도 있었다, 뭐 조작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시도를 많이 했었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인단이 또 바뀌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어쨌든지 간에 1, 2심 판결을 갖다가 다 확정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고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에는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1심, 2심을 비롯해서 형량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사실관계가 뭐 동일하게 확정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뭐 술자리 회유 의혹 같은 부분들을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강하게 주장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신빙성이 들고 그 부분을 믿을 만큼 입증이 되거나 뭐 증거가 제출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도 일단 사실심으로서 항소심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관련된 경기도의 문건들이 남아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좀 더 이 증거들을 탄핵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비슷한 사건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실제 진행이 될지 속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할 경우 이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데 이제 딱 다르다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사실을 당시 도지사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재판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네. 사실 그에 관해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6월 이후에요. 7월에 각 실국에 보낸 공문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평화사업에 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 평화사업이라는 게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대북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월말에 진척 상황을 한 번 더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17개월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 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월말 보고만 해도 17번은 보고했을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정말 수십 번의 그 보고사항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문서로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걸 아무리 부인해도 증거로서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유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판 중단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재판은 중단시키지 않으면 아마 그 앞으로 재판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 판단 때문에 지금 재판 중단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전 부지사가 유죄가 확정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기는 법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뭐 보고받았거나 최소한 승인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증거로서 명확히 입증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3자인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대납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 이런 부분들이 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